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이 망가지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혼한 저희 남편을 보면서 사람이 변심을 하면 얼마나 최악으로 변할 수 있는지 몸소 느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남편은 사업을 하는 저희 아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업을 하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성공할 때까지 고생을 하며 뒷바라지를 해왔기에 성공한 남편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도 이젠 행복으로 가득한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말았답니다. 남편 놈이 사업에 성공하자마자 고마운 것도 모르고 저와 저희 아빠를 배신하며 크게 뒤통수를 치고 말았으니까요. 그중 남편 놈의 최악의 행동은 본인 사업을 성공하자마자 저와 제 딸아이를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 놈을 향한 저희 피눈물 나는 복수가 시작되었죠. 남편과 저는 친한 선배의 소개로 만나 2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저에게 잘해주는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불행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겪어야 할 고난도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함께라면 씩씩하게 잘 이겨내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이에요.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자리를 잡기 위해 여간 고생을 한 것이 아니었죠. 그때는 남편이 월급도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일이 바쁘다 보니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도 잦았으니까요. 그래서 뭐든 저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열심히 남편을 뒷바라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고생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는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고생하는 걸 보던 아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안 살면 모르겠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에 도와줘야겠다고 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딸 자식이 제가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 도와주신 마음이 큰 것 같았지만요. 그래서 아빠는 남편의 사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언도 해주고 또 나서서 남편 회사 일도 도와주시곤 했죠. 자금이 부족한 남편 회사에 저희 아빠 회사에서 투자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희 남편도 늘 아빠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정말 잘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시간이 흐르자 고생만 하던 남편 사업이 풀리면서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사실에 기뻐하며 저희 친정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축하 파티까지 열었으니까요. 김서방, 정말 축하하네. 처음에만 해도 자네랑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 슬슬 자리도 잡아가고 내가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이게 다 장인어른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최선을 다해 모실게요. 이 사람 아부는 나는 다른 건 다 됐고 우리 딸이랑 우리 예쁜 손녀딸이랑 자네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 세 사람 행복하게 살아야 하네. 알겠지? 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언제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장인어른도 저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거 보시면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릴 줄은요. 남편 회사가 점점 승승장구하며 잘 되기 시작하자 조금씩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보, 아빠가 당신 잘 지내는지 많이 궁금해하던데 요즘 연락도 자주 안 드리고 한 번쯤 전화드리는 게 어때? 아빠가 말은 안 하는데 은근히 당신 전화 기다리는 눈치야. 아빠한테 전화 안 드린 지 2달 넘지 않았어? 당신 예전에는 거의 매일 아빠한테 문자하고 전화드리고 했었잖아. 장인어른은 아직도 내가 예전에 장인어른한테 굽신거리던 그 찌질이로 보이나 봐. 찌질이로 보인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는 그냥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 한 것밖에 없는데? 당신이 아직 뭘 모르나 본데. 나 김영준이야. 장인어른한테 빌부터 먹고 살던 예전에 그 못나고 초라했던 내가 아니라고. 내가 요즘에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런 내가 굳이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눈치 보며 아부를 떨어야 하냐고. 어? 우리 아빠한테 빌부터 살고 눈치를 보다니? 당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아빠를 그런 생각으로 대했던 거야? 아빠는 정말로 당신을 사위도 자식이라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대했는데 당신은 우리 아빠를 당신 회사를 도와주고 있으니 진심도 아니면서 눈치 보고 아부 떨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거냐고.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우리 아빠 대했던 거 진심 아니고 전부 연기였어? 지금 당신이 했던 이야기 전부 아빠한테 해도 되는 거지? 뭐? 장인어른한테 지금 내가 할 말을 이르겠다고? 그래. 당신이 우리 아빠 그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아빠는 그동안 당신한테 속아서 당신 사업 도와주고 신경 써줬던 건데 계속 모르고 지내시면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하잖아. 지금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이용당하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요즘 하도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말이 헛나왔던 거야. 내가 당장 장인어른한테 전화할 테니까 지금 내가 했던 말은 하지 말아주라. 왜 그런 날 있잖아. 그냥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짜증만 나는 그런 날. 나한테 그런 날이 오늘이라서 그랬어. 내가 지금 당장 장인어른한테 전화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에 배신감도 느끼고 실망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남편 말을 믿어주자 싶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저희 부모님께 너무 다정했던 사람이니 그동안 남편의 행동이 설마 연기였을까 했던 것이죠. 물론 한편으로는 그 후 남편의 행동이 계속 의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지만요. 하지만 사람은 힘들 때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고 남편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저희 아빠 회사가 어려워지자 남편 놈이 이젠 대놓고 저희 친정을 함부로 대하며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가 아빠 생신으로 식당을 예약하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빠와 동생들 식구들은 전부 다 와 있는데 딱 남편만 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빠 생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늦어서 남편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이 뻔뻔한 얼굴로 자리에 떡하니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생일날 가장 늦게 온 인간이라곤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김서방 어서 오게. 늦은 걸 보니 오늘 일이 많이 바빴나 보네. 게다가 아빠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남편은 그런 아빠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거드름까지 피우며 답했습니다. 네, 요즘 사업하는데 일이 워낙 바빠야지 말입니다. 설마 장인어른 지금 일 때문에 늦게 온 거로 저 눈치 주려는 건 아니겠죠? 눈치를 주긴 뭘 눈치를 줘. 나도 젊어서 사업할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랬어. 그러니 김서방 늦었다고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네. 김서방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아주 기분이 좋구먼. 암요, 저도 장인어른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일하다 보면 늦게 올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미안하지 않죠. 남편 놈의 행동은 온 세상의 사업은 지 혼자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한테 하는 행동이며 저희 가족들 대하는 것이며 예전과는 아주 딴판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 놈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었어요. 말하는 투며 행동이며 사업이 잘 돼서 성공했다고 아주 제대로 거만해진 게 눈에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볼 때 저희 남편은 아직 어리고 예쁜 사위이고 하니 그냥 웃으면서 귀엽게 넘어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남편 말이 정말 히트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잘 나가는 저와 달리 장인어른 요즘 사업이 힘들다면서요. 저는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장인어른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늙은 나이에 참 안 됐습니다. 정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팁 같은 거는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자네가 나한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팁을 줘? 이 사람 못하는 농담이 없구만. 내 사업이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자네 사업이나 신경 쓰게나. 내 마음만 고맙게 받겠네. 남편이 저희 아빠를 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례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 분위기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희 가족들 반응은 신경도 안 쓰이는지 다음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드리겠다던 생일 선물을 사왔는데 그게 무슨 검정 비닐봉지에 촌스러운 선물 포장에 쌓여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비싼 돈 들여 사온 거니 고맙게 여기시라고요. 그래, 김서방 고맙네. 자네가 준 귀한 선물 내가 고맙게 잊겠네. 그렇게 아빠는 남편이 사온 선물 포장을 뜯어보게 되었고 그 안에는 싸구려 내복 2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온 아빠 생일 선물을 보고 저희 아빠는 모르겠지만 저며 다른 가족들이며 전부 당황하고 말았어요. 시장 물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사업을 해서 잘 된 것도 있었고 아빠가 그동안 힘들게 도와주셨던 것들도 있는데 전혀 고마움을 모르는 듯한 행동에 전부 실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게다가 아빠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저희 아빠를 무시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도 티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아빠 생일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는 남편 놈은 눈치도 없이 뻔뻔한 말을 하더군요. 제가 바쁜 시간 쪽에서 특별히 시장에서 사온 건데 어때요? 장인어른 마음에 드세요? 장인어른 요즘 사업도 힘든데 장인어른 형편에 이 정도면 고급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딱이네. 저는 그때 남편 놈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동안 니놈이 아빠한테 도움받은 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 생일이니 더는 분위기를 망칠 수도 없고 저는 남편 놈에게 화를 내고 싶은 걸 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놈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놈은 자신의 잘못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믿고 계속 살아야 하는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한 후 죄송해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어제 김서방이랑 잘 들어간 거야? 별일은 없었고? 아빠, 어제 정말 미안해. 남편이 사업 잘 된다고 너무 기고만장해서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고 아빠 생일 선물도 엉망으로 준비하고 요즘 아빠 사업 힘든 걸 알 텐데도 너무 버릇없이 군 것 같아서 내가 면목이 없었어. 뭘 그런 일로 속상해. 김서방이 아직 젊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아빠는 너희들만 잘 살면 돼. 그래도 만약 김서방이 너 힘들게 하면 꼭 아빠한테 말해야 한다.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아도 우리 딸한테 그러는 건 이 아빠가 절대 용서 못하니까. 알겠지? 아빠.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의 기고만장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추석이 돼서 시댁에 다녀온 후
친정을 가려는데 남편 놈이 이젠 아예 저희 친정에도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 놈이 저희 친정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 이유를 듣는데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딸아이와 친정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옷도 갈아입을 생각도 안 하고 떡하니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랑 아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빨리 옷 갈아입고 갈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거길 왜 가야 하는데? 뭐라고? 예전에야 장인어른이 잘 나가고 내가 도움받을 것도 많고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게 있어서 갔다지만 도움도 안 되는 처가에 내가 미쳤다고 가겠냐? 지금 당신 아빠 사업 잘 안 돼서 당신 집구석 다 망해가는 거 아니었어? 그런 일도 도움 안 되는 거지 집구석에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너 지금 말 다 했냐? 거지 집구석? 그래, 거지 집구석이라고 했다. 당신 애 앞이라 나한테 화도 제대로 못 내고 아주 억울해 죽겠지? 저 얼굴 시뻘개지는 것 좀 보소. 무슨 홍다무가 따로 없네. 남편 놈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전 딸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남편 놈 옆에 있던 쿠션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갑자기 겁을 먹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신 왜 갑자기 쿠션은 들고 그래? 왜 갑자기 마귀 할멈 같은 무서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냐고? 이게 내 대답이다, 이놈아! 남편 놈을 쿠션으로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남편 놈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아이만 데리고 혼자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반겨주는 가족들을 보며 남편과 갈라서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것도 모르고 성공하자마자 저희 집에 어렵다고 무시하는 매정한 남편이란 인간과는 더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적어도 남편이 그동안 도움을 줬던 저희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놈이 돌변했던 진짜 이유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이 성공을 하더니 그동안 희생하며 고생했던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겁니다. 그것도 그 상대는 남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연상에 잘 나가는 돈 많은 사업가였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남편이 야근이 잦아지고 낌새가 이상해서 남편 놈에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 놈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짜증을 냈던 겁니다. 아,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왜긴 당신이 이틀이 지나도록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잖아. 당신 정말로 지금 일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는 거 맞아? 혹시 지금 나 몰래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딴짓은 무슨 딴짓? 남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아주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마음이 편한가 보네. 당신은 매일 집구석에서 편하게 노니까 아주 좋지? 어떤 여자는 자기 일하면서 성공해서 돈도 잘 벌더구만. 당신은 매일 집에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펑펑 쓰면서 놀긴 하고 인생이 편해서 정말 좋겠어.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이런 말까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잘 된 건데? 내가 뒷바라지 해주고 아빠가 뒤에서 도와줘서 잘 된 주제 어디서 큰 소리냐고. 정말로 장인어른이 나 도와줘서 잘 된 거로 생각해? 아무리 장인어른이 도와줬어도 내가 못났어 봐.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나? 이것들 전부 내 능력과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란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장인어른이 초반에 나 조금 도와준 일로 생색 좀 그만 내라고. 그러면 나 이만 일해야 되니까 전화 끊어. 제발 일하는데 귀찮게 좀 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더는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죠.
남편놈이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였어요. 남편놈의 핸드폰 종료 버튼을 잘못 누른 건지 저와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수화기 너머로 남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왔으니까요. 자기야, 또 자기 집사람이 우리 귀여운 자기 귀찮게 한 거야? 왜 이렇게 자기 집사람은 우리가 둘만 오붓한 시간만 보내려고 하면 전화해서 방해하는 걸까? 그러게 말이에요, 누나. 나는 우리 누나랑 함께하는 이 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데 집사람이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하네요. 누나, 우리 집사람 때문에 혹시 기분 상한 거예요? 에이, 솔직히 짜증나는 건 사실이지만 어쩌겠어. 성숙하고 능력 있는 내가 넓은 마음으로 참아줘야지. 역시 성공한 사업가라 그런가 우리 누나는 마음도 넓다니까. 내가 우리 누나 같은 사람 만나서 진작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괜히 집사람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이런 짜증나는 일이나 생기고. 그러니까 빨리 자기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난 마음만 먹으면 우리 자기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누나, 정말로 우리 결혼하면 내 회사에 투자해 줄 거예요? 나 정말 뒤에서 팍팍 밀어줄 거냐고요? 당연하지. 나는 내 남자 다른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하는 거 절대 못 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기 사업 뒤에서 확실히 밀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네, 누나. 역시 우리 누나가 최고라니까. 누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얼른 집사람이랑 정리하고 누나한테 갈 거니까. 저는 남편놈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들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미 기대할 것 없는 남편놈이라고 생각했지만 크나큰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남편놈이 갑자기 변한 이유도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 사업이 힘들어지니 별 볼 일 없어진 저와 저희 친정을 버리고 다른 잘나가는 사업가 상간녀로 갈아타려 했던 겁니다. 어차피 남편놈과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인간과 제대로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놈 몰래 이혼 준비를 하며 증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제가 깜빡깜빡하는 성격 때문에 핸드폰에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 음성이 녹음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남편놈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며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도 하나 챙기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이 핸드폰 문자로 보내준 주소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남편놈이 저와 단판을 짓기 위해 그런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도 남편놈과 끝낼 생각으로 남편놈이 보내준 주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놈이 저에게 알려줬던 주소는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그 주소가 카페도 레스토랑도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알려준 아파트 주소로 찾아간 순간 기가 막힌 일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놈이 저를 불렀던 아파트는 바로 상간녀의 아파트 주소였던 겁니다.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 남편놈이었지만 생각 없고 개념 없는 남편놈의 행동에 저는 저대로 분노하고 말았죠. 게다가 남편놈은 제 앞에서 상간녀 옆에 앉아서는 아주 뻔뻔하게 나왔던 겁니다. 여기 인사해.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누나. 젊은 CEO 모임에서 만나서 나 누나랑 사랑에 빠지게 됐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곳에 부른 것은 우리 그만 이혼하자고. 나 이제 당신이란 여자 보는 것도 아주 지긋지긋하거든. 게다가 우리 누나가 능력이 좀 있어서 나 사업하는 것도 팍팍 밀어주기로 했어. 우리 영준이가 하는 말 잘 들었죠? 내가 우리 자기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은 그만 물러나지? 물러나긴 뭘 물러나? 늙은 할망구는 그 주둥이 좀 닥치고 있어. 뭐 할망구? 그리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빠가 사업 도와줄 때는 굽신거리며 압을 떠던 자식이 우리 아빠 지금 사업 힘들어지니까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 돈 많은 할망구가 너 사업 밀어준다니까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너는 우리 딸은 생각도 안 하냐? 지금 네가 하는 행동, 너는 네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지금 우리 누나가 내 사업 밀어준다는데 부끄러운 게 문제야? 그리고 난 자식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회사, 내 성공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 아빠가 우리 회사 투자한 돈도 내 지금 능력으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내가 장인어른 회사에 갚을 돈이 부족한 거면 우리 누나가 부족한 돈 전부 갚아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애는 당신이 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나랑 얼른 이혼하자. 내 평생 소원이니까 제발 이혼해 달라고. 솔직히 지금 장인어른 회사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다 망해가는 집딸인 당신을 어떻게 데리고 사냐? 그러다가 장인어른이 회사 망하고 나한테 손 벌리면서 당신 가족 전부 책임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빨리 당신이랑 손절치는 게 상책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뭐냐? 잘 알아들었다. 이 추잡한 것들아. 니들 전부 이거나 먹어라. 너야말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부른 장소로 오기 전부터 준비한 것을 제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바로 음식 쓰레기가 가득 든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죠.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어 오물들을 남편 놈과 상간녀 얼굴에 전부 부어버렸습니다. 와! 아우! 아우! 당신 더럽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미쳤어? 아우! 쓰레기 냄새! 나이도 어려서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 정신 나간 할망구야!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바람 피운 주제. 아까부터 뭐가 말이 많아? 더러운 냄새는 니들이 더 많이 나거든, 이 할망구야! 너는 이거나 처먹어라!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붙잡고 제 이마로 있는 힘껏 박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몸을 휘청거리며 넘어지더라고요. 그 후 저는 바로 상간녀의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놈이 저에게 연락해 상간녀를 폭행한 폭행죄로 고소를 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죠. 그걸 말하는 순간 나도 남편 놈이 바람 피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버릴 테니까 바람 피운 놈이 만든 물건을 사람들이 사주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남편 놈은 겁을 먹었는지 상간녀가 저를 고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집으로 와서 또다시 펑펑 울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며 저희 친정이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놈에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억울했으니까요. 그동안 저런 인간을 세상 둘도 없는 착한 남편이라 믿고 살아왔던 제 인생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버림받고 앞으로 저에게만 의지해서 살아갈 제 딸도 너무 가여웠고요. 그동안의 삶이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더욱이 지금까지 저 때문에 남편 사업을 도와주며 애써온 저희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울고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한 것처럼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딸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손녀딸 잠깐만 맡아주면 데리러 오겠다고 엄마한테 그랬다면서. 왜 저녁이 다 되도록 네 딸 데리러 올 생각은 안 하냐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빠, 그게 사실은 나 어쩌면 좋아. 나 아무래도 김서방이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나 더는 그놈이 용서가 안 돼. 그놈이 나랑 우리 가족 전부를 배신했다고. 저는 그날 아빠에게 모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하고 마셨죠. 딸, 그게 사실이냐? 이 배은망덕한 놈, 지놈이 누구 덕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감히 은혜도 모르고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저질러?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빠는 엄마와 함께 저를 데리러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 짐을 싸서 바로 저를 친정으로 데리고 가셨죠. 물론 저와 함께 지낼 제 딸들의 짐들도
전부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아빠는 집으로 오자마자 바로 제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최 사장인가?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정말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되면 나와 만날 수 있나? 자네한테 괜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무슨 일이냐면 자네 회사에 물건 납품하고 있는 우리 사위 있지? 더는 그놈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려고. 그래, 내일 보세나. 아빠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와서 인맥이 아주 넓었습니다. 사실 그 인맥으로 아빠가 남편 사업도 도와줄 수 있었던 거고요. 남편은 몰랐겠지만 현재 남편놈이 자신의 물건을 납품하며 거래하고 있는 회사 대부분이 아빠가 당신의 인맥으로 터주었던 거래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남편놈이 실망할까봐 아빠가 뒤에서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아빠가 만나려고 하는 최 사장님이라는 분도 사실 남편놈 회사에서 물건을 납품받는 가장 큰 거래처 회사 사장님으로 젊은 시절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며 저희 아빠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지금 그분을 만날 예정이었던 거예요. 제 사정을 이야기하며 더는 남편 회사에서 물건을 납품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그 후 아빠는 아빠가 터주었던 남편놈의 여러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저를 배신하다 못해 배은망덕하게 구는 남편을 제대로 혼내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아빠 회사가 힘들고 사정이 안 좋아졌어도 아빠가 그동안 옆에서 남편을 응원하며 도와줬던 고마움을 한다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 아빠는 저와 함께 남편놈과 상간녀를 혼내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편놈과 만나는 상간녀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잘 나가는 CEO인 척하던 상간녀의 회사가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상간녀는 남편 회사가 잘 나가니 어떻게든 옆에서 빌부터 이용해 먹고 싶어서 본인이 재력가인 척 속여서 남편놈을 꼬신 거겠죠. 그것도 모르고 남편놈은 늙은 상간녀의 말에 쏙 넘어가 저와 저희 딸까지 버리며 배신하려고 했던 거고요. 남편놈이 이 소식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빠 지인인 최 사장님을 만나 남편과 있었던 자초지정을 설명하게 되었고 최 사장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알고 보니 요즘 들어 남편 회사에서 납품되는 물건이 질이 떨어지고 있어 그만 거래를 끊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아빠한테 도움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고민 중이었는데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저희는 최 사장님과 짜고 남편놈을 최 사장님 회사로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실 남편놈의 회사와 거래했던 이유가 저희 아빠의 부탁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한방 제대로 먹이며 남편놈 회사와의 납품 계약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상간녀의 진짜 정체도 밝히고요. 그래서 최 사장님은 저희와 있는 자리에서 남편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은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이고 최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 그래도 잘 지내시는지 안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늦었네요. 안부 인사는 됐고 아무래도 더는 김 사장 자네 회사와 거래를 못할 것 같아 연락을 했네. 이번 계약 만료되는 대로 자네 회사와는 거래를 끝낼 테니까 그렇게나 알게나. 네? 최 사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회사에서 혹시 무슨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걸까요? 실수도 아주 큰 실수를 했지. 내 사실은 자네 회사와 거래했던 이유가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날 도와줬던 멘토나 다름없는 분의 부탁이 있어서였네. 그분은 내 인생에서 둘도 없는 은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네한테 아주 큰 피해를 부었다고 하더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자네 회사랑 거래를 할 수 있겠나?
게다가 요즘 자네 회사 물건 형편 없어진 거 알고난 있나? 예? 최 사장님 멘토께서 저 때문에 큰 피해를 입으셨다고요? 제가 남한테 그런 큰 피해를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사장님. 그 멘토라는 분 저와 직접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뵙고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최 사장님께서 갑자기 저희 회사와 거래를 끊으시면 저희 회사 망할지도 모른다고요. 제 평생 소원입니다. 정, 자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 그 부탁 한번 들어주지.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회사로 올 수 있나? 마침 멘토님께서 따님분이랑 우리 회사에 놀러와 있어서 말이야. 물론이죠.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저와 직접 만나면 최 사장님 멘토분께서도 분명 오해를 푸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갈게요. 그리고 남편 놈은 정말로 1시간도 안 돼서 최 사장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곤 다급한 얼굴로 최 사장님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최 사장님께 이야기하더군요. 최 사장님, 정말로 오해입니다. 제가 최 사장님 멘토분께 큰 피해를 입혔다뇨. 제가 직접 최 사장님 멘토님 만나서 모든 오해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분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어디 김 사장 자네 말대로 그 오해 풀 수 있으면 풀어보든지. 최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며 최 사장님 맞은편에 앉아있는 저와 아빠 쪽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 얼굴도 최 사장님의 시선을 따라 아빠와 제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갔고 남편 놈은 저와 아빠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졸도할 표정을 지었죠. 장인어른, 당신이 왜 여기에? 왜긴 우리 아빠가 최 사장님의 멘토니까 여기에 있는 거겠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최 사장님의 멘토분이라니? 장인어른이 그동안 나한테 그런 말 없었는데? 당연하지. 아까 최 사장님이 전화로 당신한테 말한 것처럼 최 사장님 회사가 당신 회사랑 거래했던 거 전부 우리 아빠 부탁 때문이었어. 열심히 사는데도 나랑 당신이 잘 풀리지도 않고 고생하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아빠가 최 사장님께 당신 회사 물건 좋으니 받아달라고 부탁해서 받아줬던 거라고. 그런데도 아빠는 혹시나 이 사실이 당신이 알게 되면 본인 힘으로 잘 된 게 아니라는 생각에 실망할까 봐 그동안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어디 최 사장님 회사뿐인 줄 알아? 네가 거래하는 회사 대부분이 우리 아빠가 소개시켜줘서 니놈 회사랑 거래했던 거라고.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빠 회사 힘들어지니까 무시하면서 우습게 봤지? 그래서 우리 아빠가 회사 망하면 니놈한테 손 벌릴까 봐 나랑 이혼할 생각하면서 돈 많은 늙은 여자랑 바람까지 피웠잖아. 하지만 이제는 너랑은 전부 끝이야. 나 너랑 진짜로 이혼할 거고 아빠도 너 소개시켜줬던 회사에 전부 연락해서 네가 했던 행동들 전부 이야기했으니까 이젠 그 누구도 니놈 회사랑 거래하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한마디로 넌 이제 망했어. 그제야 남편 놈은 기겁을 하며 저와 저희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 배신하고 바람피워서 정말 미안했다고.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성공이란 걸 맛보니까 잠깐 눈이 돌아서 그랬어요. 저도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성공했는데 장인어른 회사가 힘들다고 하니까 저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봐 겁나서 그랬다고요. 제가 저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지금 만나던 누나랑도 정리하고 앞으로 집사람이랑도 잘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의 애원에 그동안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 듣고 있던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이야기했죠. 필요 없다 이놈아. 네 회사가 잘 될 때는 상관없겠지만 이젠 니놈 주요 거래처인 최 사장 회사라 거래도 끝나겠다. 우리 회사에서 투자한 투자금 갚으려면 핏똥 좀 쌀 거다. 너 우리 딸한테 내가 니놈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 전부 갚을 수 있다고 큰소리 쳤다면서? 어디 니놈 회사 어려워져도 그럴 수 있나 한번 두고 보자. 우리 회사에서 투자한 투자금들 전부 회수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놈,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는 남편놈에게 뺨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은 넘어져서 자기 뺨을 부여잡고는 울면서 저를 향해 다시 말하더군요. 에이, 여보, 제발 부탁이야. 당신이라도 내 편 좀 들어주면서 제발 나 좀 도와줘. 당신 나랑 이혼하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하려고? 나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겠단 거야? 그러면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하고 외로워하겠냐고. 사람들이 그 뭐냐. 그래, 이혼한 집 아이라고 무시할지도 몰라. 진짜 꼴값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잘하는 놈이 나보고 네 그 늙은 상간녀한테 가겠다면서 애를 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냐? 쥐 필요할 때만 굽실거리고 매달리는 치사한 놈! 너 같은 건 내 남편도 우리 아빠 사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딸 아빠 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어디 너 회사 망하고 네가 사랑하던 그 늙은 상간녀 누나랑 잘 살아봐라. 아, 물론 그 상간녀 누나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회사 CEO의 재력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누나가 능력 있는 회사 CEO의 재력가인지 모르겠다니? 더 몰랐니? 그 늙은 상간녀가 너한테 했던 말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 그 여자 회사 운영하는 사장님은 맞지만 지금 그 할망구 회사 다 망해가기 일보 직전에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라고. 네가 능력 있어 보이니까 돈 많고 능력 있는 척 너 속여서 꼬셨던 거야, 이 멍청한 놈아. 네 인생 진짜로 개털된 거라고. 그리고 당신 그거 알아? 우리 아빠 회사 잠시 힘들었던 거고 요즘은 다시 괜찮아졌어. 원래 사업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건데 당신은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서 우리 아빠 회사 망하는 줄 알고 나랑 우리 집 무시했지? 그래서 이렇게 당신 제대로 망하게 됐네. 아주 쌤통이다. 남편놈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내 회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망하다니 이럴 수 없다고. 이건 전부 꿈일 거야. 결국 남편놈은 최 사장님 사무실에서 울다가 최 사장님께서 부른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놈은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저와 아빠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지만 전부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남편놈이 어떤 인간인지 그 밑바닥까지 알게 된 터라 절대 남편놈을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놈과 제대로 재산 분할을 하며 남편놈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내면서요. 그런데 이혼 후 아주 어이없는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상간녀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무슨 코미디를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그때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봐. 내가 당신이랑 장인어른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경솔했었지? 저기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산 세월이 있는데 나 좀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집에 당신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까 나 너무 쓸쓸하고 외롭단 말이야. 당신이 해주던 된장찌개도 그립고 우리 딸 목소리도 너무너무 듣고 싶어. 나 정말로 당신이랑 우리 딸이 필요하다고.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볼장 다 본 사이에 네 말이 통할 것 같아? 너는 가서 네가 사랑하는 네 누나랑 살아. 그 여자 말도 하지 마. 능력 있는 사업가인 척 하더니 전부 거짓말이고 어디 그뿐인 줄 알아? 그 여자 알고 보니 대머리였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랫동안 한 입을 덮고 산 당신이면 몰라도 생판 모르는 늙은 여자의 대머리랑 내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나보다 8살이 많다는 것도 전부 뻥이었어. 그 아줌마 8살 아니고 나보다 12살이나 많았다고. 어쩐지 나보다 8살 더 많다고 하는데 더 늙어 보이더라고. 그러니 우리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 평생 소원이야. 너는 평생 소원도 참 많다. 내 평생 소원은 니놈 얼굴 안 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너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알겠냐? 그 이후 전 남편 놈이 저를 찾는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그 후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편은 회사가 정말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최 사장님뿐만 아니라 남편 놈의 부도덕한 행위에 다른 거래처도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전부 거래를 끊겠다고 나왔던 겁니다. 물론 저희 아빠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상간녀와 바람이나 피우는 회사 사장이 있는 물건을 썼다가는 소비자들이 찾지 않을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남편 놈은 살던 집까지 팔고 월세를 얻어 옥탑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 놈과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친정에 들어와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다시 없을 큰 배신을 당하며 고생을 하긴 했지만 저는 하나의 엄마로서 또 부모님의 딸로서 용기를 내고 씩씩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앞으로 딸아이를 위해 무슨 일을 할지 고민도 좀 해보고요. 그래도 힘든 시기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과 똘똘 뭉쳐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제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